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민성의 땡땡땡땡년 사행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같이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한성입니다. 한성이 수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조선인 것 같죠, 그쵸? 조선. 한성을 수도로 삼고 있던 나라, 조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기는 조선시대구나라는 거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임금의 책봉. 세임금의 책봉을 요청한다. 그래서 조선에 세임금이 즉위를 한 것 같아요. 베이징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5월에 이제 가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도가 바로 어디입니까? 평안도의 섬이죠. 평안도 앞바다의 섬이고요.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때 이 가도라는 장소가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 17세기 초입니다. 이 가도에 이제 도독이 나오는데 이 가도에 도독이 있다. 세임금의 책봉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했을 때 이 도독은 임금의 책봉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걸 보니까 조선 사람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조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가도에 주둔을 하고 있다. 일단 동아시아사에서 가도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시기는 17세기 초밖에 없고 이 시기에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명의 장군입니다. 명장군 모문용이에요. 모문용. 여기서 이 도독이 모문용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세임금의 책봉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걸로 했을 때 가도에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 책봉을 하는 주체인 이 중국 아마도 명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명의 어떤 관계자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고 그 인물은 모문용의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6월로 가볼게요. 6월 산둥반도에 이제 등주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의 지방장관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몇 달 전 폐위된 임금의 생존 여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폐위되었다. 조선에서 폐위된 인물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단종 그리고 광해군 연산군인데 단종은 처음부터 폐위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상황으로 물러났다 나중에 이제 폐위가 된 케이스고 왕을 하고 있다가 이제 쫓겨난 케이스는 딱 둘이죠. 광해군이랑 연산군밖에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연산군과 광해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바로 뭐냐? 궁궐 화재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가도에 조선 사람이 아닌 중국에서 아마도 파견된 장군이 가도에 머무는 것 같은 요 시기에 폐위된 인물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시기가 좁혀지죠. 바로 누굽니까?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광해군이 폐위된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인조반정이죠. 인조반정. 인조반정은 1623년에 있었고요. 모문용의 가도 입성. 가도라는 섬에 이제 모문용이 들어온 게 언제냐면 1622년이에요. 1622년. 그러니까 광해군 때 모문용이 가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되는 거죠. 광해군이 폐위되었구나. 광해군이 폐위된 시기구나. 몇 달 전 폐위되었다고 했으니까 인조반정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623년이거나 아니면 1623년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인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9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베이징에 도착을 했네요. 그렇죠? 이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요 시기에 베이징은 이제 명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의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조반정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명의 베이징에 있을 법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직접적인 키워드가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직접적인 모문용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인조나 광해군이라는 이 왕들의 어떤 이름이 나왔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각종 이런 정황 증거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유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성에서 출발을 했고 세임금이 즉위를 했고 가도에 도독이 있는데 이 도독이란 인물은 조선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 책봉을 하는 주체 중국 사람일 확률이 크다는 거. 그리고 가도에 있었던 중국 사람, 중국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명예장군 모문용이었다는 거. 그리고 몇 달 전 폐위된 임금이라는 것이 언급이 됐을 때 이게 누구다? 광해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문용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정묘호란 발발.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인조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1번이 답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묘호란 발발은 1627년이거든요. 근데 몇 달 전 폐위됐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인조반정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된 시기란 말이죠. 따라서 정묘호란과 인조반정은 약간 4년의 갭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몇 달 전 폐위되었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함정선지인데요. 답은 아닙니다. 답 아니에요. 정묘호란이 발발했던 정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왜? 인조반정이 일어난 지, 광해군이 폐위된 지 몇 달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호라즘을 정복. 자, 호라즘을 정복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몽골의 칭기즈칸입니다. 13세기 초예요. 1200년대 초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쵸? 자, 3번에. 자, 1번에 센고쿠 시대. 자, 센고쿠 시대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467년부터 1590년. 요게 이제 센고쿠 시대입니다. 그쵸? 센고쿠 시대의 시작을 보통 이제 온인의 난으로 잡습니다. 온인의 난이 1467년부터 77년까지 10년 동안 전개가 됐죠. 그러니까 대략 이 15세기 후반부터 1590년경까지를 우리가 일본의 센고쿠 시대라고 하는데 역시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따라서 정답 아니고요. 4번에 자, 대월의 쩐흥다오 군대. 자, 쩐흥다오 군대는 누구랑 싸운 집단이죠? 바로 몽골과 싸운 집단입니다. 이게 언제냐? 역시 13세기 1200년대입니다. 3번 쳐들어왔는데 3번 다 13세기예요. 역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볼까요? 자, 후금과 명의 군대가 변경해서 대치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후금과 명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조 정부가 친명 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이에 굉장히 화가 나기도 했고 또 조선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후금이 1627년에 정묘호란을 일으킨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